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조금 더 예민해지는 날이 있어요. 평소엔 별일 아닌데도 오늘은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거울을 보다 문득 세월이 내 얼굴에 남긴 흔적을 오래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요. 저도 그런 날들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나이 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나이를 하나 더 먹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떤 책이 이런 마음을 조금은 다독여 줄 수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추천도 받아보고 제가 예전부터 눈여겨봤던 책들도 다시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의 제 마음에 가장 필요한 문장을 담고 있을 것 같은 한 권을 골라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바로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평소에도 잔잔한 글을 좋아하지만 이번엔 나이 들어가는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어서 일부러 이 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문장을 만났어요. 나이 들면 어두워지는 길이 아니라 고요해질수록 밝아지는 과정이다. 이 표현이 좋았어요. 마치 묵묵히 살아온 시간을 누군가 조용히 인정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중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책에서 얻은 위로와 제 삶에서 느낀 작은 깨달음들을 천천히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제 세월이 우리에게 남겨준 빛을 함께 들여다볼게요.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제가 요즘 감정이 참 자주 바뀐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조금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되었거든요. 저는 이게 세월이 주는 마음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큰 상처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조차 오늘은 내가 좀 예민하구나 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신가요? 불편함이나 서운함이 올라왔을 때 예전처럼 폭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느낌. 그게 나이 들매의 미학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요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전과 조금 다른 여유가 생겼어요.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걸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세월은 사람 마음의 온도를 조금씩 낮추지만 그 대신 더 오래 따뜻하게 유지시키는 힘을 준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젊을 때의 열기는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어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 마음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오래 남아요. 그게 저는 더 멋진 온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정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이뤄야 빛나는 거다. 그래서 늘 바쁘게 움직였고 멈추면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멈춤이 주는 의미를 조금 더 믿게 되었어요. 책에서 본 표현이 있었어요. 멈춰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저도 그 말이 조금은 느껴져요. 잠시 멈추고 바라보면 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좋은 점 하나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고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면 마음이 가라앉는지를 이제는 감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건 젊을 때 어떤 노력을 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감각이잖아요. 세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 자신을 잘 아는 힘을 선물해줘요. 저는 그걸 요즘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시간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말에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래, 오늘도 잘 버텼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남겨준 조용한 빛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마음의 변화들을 떠올려 보니까 나이 들의 미학은 특별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내는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속에 이미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죠. 세월이 마음을 깊게 만들어준다는 걸 느끼다 보니 제가 요즘 더 자주 바라보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나와의 관계예요. 예전처럼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와 내 마음을 먼저 챙기게 되더라고요. 젊을 땐 이런 말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낸다. 그 말이 뭔가 멋있긴 한데 삶의 실감은 별로 없었죠. 그때 저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대를 모두 맞추기엔 제가 너무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힘든 날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 세월이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에게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배려하는 건 더 중요하지 않나?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책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세월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는 시간이다. 저는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예전엔 혼자 있는 시간이 왠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 덕분에 내가 나를 더 알아가는 것 같거든요. 요즘 저는 아침에 잠깐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창문을 열고 바람 한번 들어오게 하고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는 그 짧은 순간이 하루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예전엔 이런 여유를 누릴 생각조차 못했는데 나이 들어서야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엔 그냥 흘려보냈던 작은 여유, 작은 쉼표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크게 남는 경험. 세월이 주는 감각은 이렇게 아주 작은 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누군가의 말이 신경 쓰일 때도 있고, 괜히 마음이 붕 떠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에 함몰되지는 않아요. 내가 이런 기분이구나.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세월 속에서 조금씩 생긴 거죠. 나와의 관계가 단단해지면 세상이 크게 흔들어도 내 마음은 덜 흔들려요. 그건 나이가 들면서 생긴 은근한 믿음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길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저는 요즘 나이 들매 미학이라는 말을 조금은 다르게 보게 됐어요. 주름이 늘거나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 그게 진짜 미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깨달음도 있었어요. 내가 나에게 너무 엄격하게 살았구나. 이제는 조금 너그러워져도 되겠구나. 세월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 용기를 천천히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든다는 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걸 요즘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이건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낸 우리가 직접 체험으로 배운 진짜 지혜죠. 나이가 들면서 저는 사람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누군가와 멀어지는 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고, 속상하고 괜히 죄책감도 들었죠.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관계는 때가 있다는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와 가까웠던 시간도 소중하지만 서로의 삶의 흐름이 달라지면 거리감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건 책을 읽으며 더 깊게 느낀 부분이었어요. 책에서는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흐름에 맡기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말이 요즘 제 마음과 참 닮아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흐름보다는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흐름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만 예전처럼 매달리거나 붙잡지 않고 그 사람의 안부를 조용히 마음속에서만 빌어주는 일. 어릴 땐 이런 감정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가장 편안한 사랑의 형태 같아요. 또 신기한 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려하고 재미있는 사람에게 끌렸다면 지금은 말이 과하지 않고 마음이 단정한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책에서도 조용한 사람이 오래 남는다고 했던 표현이 있었는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삶에 조용한 사람 하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거든요. 관계의 온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뜨거운 관계가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저는 미지근하지만 오래가는 관계가 더 귀하다고 느껴요. 서로에게 기대는 마음이 아니라 편안히 공존하는 느낌. 간섭 없이 서로의 삶을 인정해주는 따뜻함. 그게 세월이 알려준 관계의 미학이죠.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에게 서운함이 생기면 그걸 계속 품고 있었어요. 왜 나한테 저렇게 말했을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여전히 서운한 날이 있어요. 그런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월 속에서 달라진 건 그 감정과 싸우지 않는 힘이에요. 흘러가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힘. 그 힘이 생기니까 관계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니까 새로운 관계를 바라보는 눈도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내 사람을 억지로 정의하지 않고 나와 맞는 사람들을 조용히 곁에 두는 것. 그게 지금의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방식이더라고요. 가끔은 오래된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때
조금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이별도 고맙게 다가와요. 이게 바로 세월이 알려준 관계의 온도 같아요. 뜨거울 필요도 차가울 필요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고 편안한 온도. 서로에게 무리하지 않는 관계. 말로 가까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잔잔히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나이 들매의 미학 안에서 가장 빛나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루를 바라보는 방식도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하루가 늘 빠듯했어요.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쉬고 있어도 마음은 늘 조급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조금씩 느린 하루의 힘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아침 햇빛이 참 예쁘게 방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저 지나가는 풍경 중 하나였을 텐데, 요즘은 그 순간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돼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책에서도 이런 문장을 본 적 있어요. 하루의 속도를 늦추면 삶의 반짝임이 더 선명해진다. 예전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으로 알 것 같아요. 어쩌면 세월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닐까 싶어요. 젊을 때는 멋진 계획이나 큰 목표가 있어야 삶이 의미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마음 편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벼운 산책 한 번이 기분을 참 좋게 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음을 풀어주고 하루의 끝에 침대에 누웠을 때 그래, 오늘도 잘 살았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날들. 저는 요즘 그런 순간을 일부러 찾아요. 커피 향이 좋아서 멍하니 향만 맡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그 공기가 방 안을 천천히 채우는 걸 느껴요. 이런 사소한 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여유가 생기니까 제 안의 감정도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요.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순간을 너무 과하게 붙잡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느낌이랄까요? 어떤 철학자는 세월은 빠르지만 마음은 느릴 때 더 깊어진다고 했어요. 이 말이 나이 들의 미학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세월은 분명 빠르게 흘러가지만 마음을 깊게 만드는 건 느릿하게 살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예전에는 늦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나아가고, 더 빨리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지금은 늦게 피어난 꽃도 그 나름의 향기를 가진다는 걸 알아요. 세월은 우리에게 천천히 가도 괜찮다. 이 말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게 아쉬울 때도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하루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구나. 이 감각이 있으면 삶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이가 들수록 저는 제가 스스로에게 바라던 것들이 훨씬 단순해졌다는 걸 느껴요. 예전엔 큰 성공을 꿈꾸었다면 지금은 마음 편한 하루,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 따뜻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해요. 세월은 욕심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겨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에게 힘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고 있어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지, 어떤 장소에 가면 안정되는지, 어떤 대화가 내 삶을 밝게 해주는지, 이런 작은 목록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자신만의 작은 기둥을 갖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그 기둥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단단하면 그거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얻은 건 줄어든 시간이 아니라 더 깊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저는 이 힘을 요즘 새삼 참 고맙게 느끼고 있어요. 세월에 대해 이렇게 오래 이야기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얻은 것 중 내가 가장 고마운 건 뭘까? 저는 그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조용한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었어요. 누군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고 잘하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너무 큰 일을 저지른 것처럼 자신을 몰아세웠죠. 근데 세월이 쌓이면서 저는 제 안에 이런 목소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잘 살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모자라도, 때로는 넘어져도 그 시간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한 나라는 존재를 조용히 인정하는 마음. 책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멈추면 그 순간부터 삶은 달라진다. 예전엔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렸는데 지금은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나를 다그치고 몰아세우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질 때 진짜 변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변화 느끼신 적 있나요? 예전엔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고 애쓰던 내가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고 내가 편안한 선택을 하고 내가 좋은 사람에게 더 마음을 주는 일. 그게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 같아요.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저는 이 힘이 생기고 나서 삶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맞추느라 삶이 흔들리던 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 속도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참 신기하게도 내가 나에게 더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나요. 예전엔 사소한 실수에도 며칠씩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다시 하면 돼. 이 확신이 생기니까 어떤 일도 예전처럼 무겁지 않아요.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일도 자연스러워지고 실패도 그냥 경험이 되고 시간은 조금 느리게 흐르지만 삶은 더 단단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나이들의 미학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월은 나를 지치게 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한 시간이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어떤 순간 하나가 떠올랐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살짝 마음이 짠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겪고 있는 고민들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나이듦 속에서 조금씩 깊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늦게 빛나도 괜찮고, 그냥 내 속도로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삶이라고 믿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마음속에서 오래 머무는 고민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새로운 위로를 배우고 다음 오디오북에 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읽고 도움받았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은 저와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잔잔한 빛을 하나 남겨줄 거예요. 오늘도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무리되길 바래요.